안녕하십니까.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스포츠 산업 토크 대자보 지금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돌아온 대자보의 진행자 이기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혜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재라고 합니다. 네, 모두 자기소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 대자보에서는 최근 스포츠계 이슈들과 스포츠 조직들의 커뮤니케이션 활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각각 서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한 분씩 정해서 이야기를 해봤었죠. 네, 맞아요. 네, 혜빈님은 야구, 그리고 호재님은 골프, 그리고 저는 축구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외에도 다른 스포츠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번 대자보에서는 저희가 좋아하는 스포츠들의 시설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이 무조건 필요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시설이 없으면은 스포츠를 아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런 시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해결 방안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는 스포츠를 선정을 할 때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축구에 관련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네, 혹시 혜빈님은 어떤 스포츠를 오늘 선정해서 오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가장 잘하고 또 이제 좋아하는 스포츠인 수영을 주제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또 혜빈님이 수영을 또 엄청 좋아하시는 것도 유명하죠. 네. 네, 저는 기백님처럼 사랑하진 않지만 네.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인 골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아, 저번이랑 똑같이 골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해보실 예정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본격적으로 먼저 우리나라 스포츠 시설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제가 먼저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저는 축구를 정말 사랑하니까 저의 어떤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축구장 시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설 중에 각 구단의 팀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혜빈님이랑 호재님은 혹시 팀 스토어가 뭔지 아시나요? 대충이라도?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혹시 호재님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팀스토어라고 따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팀 스토어는 어떤 각 팀의 유니폼이나 굿즈 등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하는 구단 전용 가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네. 팀 스토어는 어떤 각 팀들의 팬들, 그리고 각 팀의 경기장을 찾아주는 관중들에게 어떤 경기 전에 팀 스토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되게 관중들에게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혜빈님과 호진님은 이런 팀 스토어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아까는 뭐 잘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지금 다시 들어보고 나서 어떤 경험을 했던 기억이 다시 나셨을까요? 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몇 년 전에 학교에서 단체로 야구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그 홈그라운드에 해당하는 팀의 팀 스토어를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구매하시진 않았나요? 네, 저는 딱히 그냥 구경만 하시고? 네네. 혹시 호재님은 있으실까요? 저도 과거에 한번 그 성남 FC 축구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유니폼을 샀었는데 아마 그때 구매했던 곳이 팀스토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유니폼을 구매를 직접 하신 거네요, 그러면? 하시고 셋이서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봤었는데 또 셋이서 다 같이 입고 유니폼 다 같이 입고 경기 보면 또 재밌긴 하죠. 네. 이렇게 호진님처럼 팀스토어는 어떤 경기를 봄에 있어서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할 수도 있는 공간이지만 되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혜빈님과 호진님께 먼저 팀스토어에 대한 경험을 여쭤본 이유가 저의 팀스토어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여쭤봤습니다. 혹시 좋지 않은 기억이었나요? 아니면 엄청 좋은 기억이었나요?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좋은 기억입니다. 오, 너무 기대되는데요. 네,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팀스토어를 경험한 게 정말 좋은 기억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우리나라의 팀스토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일단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수능이 끝나고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달이죠. 그땐 19살이었는데 제가 벌써 24살이 됐네요. 이야. 진짜 이제 좀 세월이 좀 느껴집니다. 네, 아무튼 그때 19살 때 제가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때는 축구를 정말 지금도 좋아하지만 그때도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여행 중에 무조건 축구장을 가서 축구를 무조건 보자는 생각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축구 경기도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봤던 경기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경기랑 그리고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몸담고 있는 팀인 토트넘 호스푸의 경기를 제가 다 봤습니다. 와, 너무 부러운데요. 네, 총 3경기를 본 거죠. 저도 되게 많이 봤다 생각하고 정말 꿈만 꾸던 구장에 가가지고 축구 경기를 보니까 너무나 설레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손흥민 선수가 2골이나 넣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팀스토어에서 친구들하고 다 같이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사가지고 이제 호진님 성남FC 때 유니폼 사서 입은 것처럼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 유니폼을 다 같이 입고서 경기를 봤는데 그때 막 손흥민 선수가 골 넣으니까 다 같이 저희들 다 안으면서 막 응원해주고 그때 정말 재밌었습니다. 와. 네. 이처럼 이제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거,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것 같은 것, 그리고 다 같이 응원하는 거, 이런 응원 문화 등 모두 재밌었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경험이 따로 있었어요. 혹시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지 아시나요? 저는 알 것 같네요. 대충 예상이 가시나요? 네, 대충 예상이 가네요. 네, 아마 예상하신 대로 저희가 경기 시작 전에 방문한 팀 스토어에 대한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간 3개의 구단 모두 팀 스토어의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서 팀 스토어를 메가 스토어라고 부르기도 했고 그 스토어를 다 구경하려면 진짜 정말 걸어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구경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일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 혹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게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보면 제가 또 여행을 친구들과 함께 갔다고 했잖아요. 이때 저희 친구 2명이 모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팬이에요. 근데 이제 그 2명이 팀스토어에서 맨유 유니폼을 사서 경기장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안 요원이 저희를 막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그게 왜 알고 보니까 저희가 그때 표를 먼저 안 구하고 안표를 사서 이제 경기를 보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표가 본머스석 안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안 요원이 막지 않았으면 저희가 맨유 유니폼을 입고 본머스석에 가서 이제 경기를 보는 아주 끔찍한 일을 겪을 뻔했던 거죠. 세상에나. 정말 그 이제 관중들에게 엄청난 욕을 먹어가면서 정말 다행이었죠.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보기 전에 계속 이제 인상 깊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무래도 그때 여행을 간 거니까 제가 관광을 하잖아요. 이제 지역에 대한. 제가 그 당시에 스페인을 여행할 때였는데 혹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둘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직도 지금 건축 중에 있는 성당인데 저희가 그때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갔을 때 아직 이제 바르셀로나 경기에 티켓을 못 구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성당 바로 앞에 바르셀로나 오피셜 스토어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보자 하는 느낌으로 이제 딱 들어갔는데 구경을 다 마치고 나오는 길에 거기서 바르셀로나 경기 티켓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정말 안표를 원래 살 예정이었는데 그렇게 티켓을 판매를 하니까 정말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바로 오피셜 스토어 구경에 이어서 티켓 구매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경험이었죠. 저도 그런 경험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런 제가 계속 앞서 말한 상황들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이제 팀 스토어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바르셀로나 F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팀 자체가 그 지역의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팀 스토어가 정말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K리그 구단들의 어떤 팀 스토어의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정말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가장 최근 지어진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FC 홈 경기장 혹시 아시나요? 네, 대구 FC 홈 경기장 알고 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지어져서 어떻게 보면 가장 훌륭한 이제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계속 선정되어 왔었는데 이런 경기장 또한 이제 팀 스토어 면에서는 경기장을 찾아오는 관중들에게 되게 인상 깊은 경험을 선사할 수 없을 정도의 약간 소규모의 매장을 되게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제 대구 FC의 홈 경기장을 갔을 때도 이 되게 대구 FC의 뭐 경기장의 어떤 관중석이랑 이제 경기장 사이의 거리나 뭐 조명 아니면 뭐 하프타임 때 되게 이런 이벤트 같은 것들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은 되게 좋았는데 팀 스토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될 것 같네요. 네. 이처럼 팀 스토어는 어떤 경기장을 찾아주는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줄 수 있는 효과적인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구단들은 어떤 이런 팀 스토어를 발전시켜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원 삼성 FC라고 1부 리그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팀이 팀 스토어를 리뉴얼 해가지고 재개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서울 FC 같은 경우도 경기장 외부에 팬파크라는 어떤 그런 팀 스토어를 만들어서 이제 경기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기를 보기 전에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매장을 마련을 해놨더라고요. 이처럼 조금 저는 앞으로 K리그 구단들이 팀 스토어에 대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축구 산업에서 이제 특히 팀 스토어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이어서 제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보고자 합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스포츠인 수영을 주제로 한국 수영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수영 선수를 했기 때문에 20살 때 바로 라이프가드 자격증이나 지도자 자격증을 따서 수영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아 자격증이 정말 많으시네요. 수영 관련된.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시기 이외에는 거의 다 수영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덕분에 자연스럽게 수영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기백님이나 호진님도 수영장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방문해본 수영장은 뭐 오션월드나 캐리비안 베이 이런 데나 아니면은 생활체육시설에 조금 방문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오, 해서 수영을 조금 배우셨나요? 뭐 그냥 앞으로 나갈 줄은 압니다. 아, 네. 호진님은 혹시? 저는 그냥 한 5년 전쯤에 친구들이랑 그냥 캐리비안 베이 한번 가본. 와, 그 너무 경우는 부럽네요. 저는 사실 캐리비안 베이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세요? 네네, 저는 일반 한번- 수영장에 항상 운동만 하러 갔어가지고. 한번 가보셔야겠네요. 네, 그러게요. 그럼 혹시 두 분께서는 물 안에 입수하실 때 어떻게 들어가시나요? 어떻게 들어간다? 저는 그냥 준비 운동 조금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갑니다. 그쵸, 네, 그쵸. 네. 저도 그냥 뭐 비슷하게 점프해서 그냥 뭐 다리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제 보통 다이빙이나 점프를 통해서 들어가고 이제 일반 수영장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강습 시간 외에는 다이빙이 금지되고 있긴 해서 이제 보통 회원님들은 천천히 쪼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거나 사이드에 있는 계단을 타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은 휠체어에 타신 회원님이 방문하신 적이 계세요. 이제 입수하기 전에는 입수용 휠체어가 따로 있어서 이걸 타고 이제 수영장에 있는 물 앞까지 오실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휠체어에서 내려서 입수하는 과정이 약간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일단 수영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그런 휠체어가 있다는 그런 존재도 몰랐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또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또 내려와서 또 물에 들어가시려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되게 많겠네요. 네, 맞아요.
저희 수영장에는 따로 별도의 어떤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회원님의 경우에는 휠체어에서 물 안으로 들어가실 때 이제 약간 점프를 해서 입수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수영장이 수심이 깊거나 하면 조금 안전성이 위험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조금 뭐 미끄러지거나 할 경우에는 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수영장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 입수용 휠체어밖에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는데 대한수영연맹에서 지난 2020년에 발표한 한 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수영 강국인 이제 호주에서는 장애인의 수영장 입수를 돕기 위해서 모든 수영장에 경사로를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수영장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따라 실제로 신축되는 수영장들에서는 경사로를 실제로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수영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서 이제 경사로를 새로 설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호주처럼 모든 수영장에 경사로가 설치된다면 혹시 더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수용 휠체어를 수영장에 배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긴 하지만 한 2020년에 보도된 한 기사에 따르면 국내 수영장 600곳을 조사한 결과 오직 15%만이 그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왜 대부분의 수영장이 이런 의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을까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글쎄요, 정확히는 잘 이유를 모르겠네요. 네, 그 이유는 휠체어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이제 과태료가 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수영장들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돈을 들여서 이걸 사야 돼? 차라리 그냥 과태료를 물고 말지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제재, 그리고 관리 감독, 그리고 또는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존에 있던 수영장의 경사로를 새로 설치하기는 어려워도 이러한 입수용 휠체어 배치 정도는 기본적으로 마련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진입시설 외에도 또 다른 시설적인 문제점을 발견했는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시설적인 문제점이요? 네, 두 분은 혹시 수영장에 방문하셨을 때 불편하셨던 적이 없으신가요? 전 있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꾸 좀 빨리 뛰고 싶은데 자꾸 걸어가라고 해가지고 바닥이 좀 너무 미끄러운 그런 재질로 해놓은 게 좀 네, 맞아요. 그런 시설적인 이제 문제점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맞아요. 초등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미끄러지곤 하시죠. 네. 혹시 호주님은? 저도 비슷하게 빨리 가야 되는데 자꾸 뛰지 말라는 경고판이 있고 계속 천천히 가라고만 해가지고 그게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타일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견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샤워 시설이나 이제 탈의 시설이 장애인이나 그들의 보호자가 이용하기에는 협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했던 수영장은 선수 시절에 운동했던 수영장이나 혹은 이제 대회 규격에 맞는 수영장보다 규모가 훨씬 작아요. 이제 수영장 풀만 하더라도 보통 선수들은 50m 풀에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제 일반 스포츠 센터 같은 수영장은 대부분 25m 풀인 경우가 많아서 당연히 샤워실이나 탈의 시설이 항상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특히 저녁 시간은 워낙 인기가 많은 시간대라 항상 북적북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이나 그들의 보호자가 조금 더 수영장을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들을 위해서 별도의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참 이런 어떤 약자분들을 위한 시설이 조금 더 마련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네, 아무래도 이동하기 조금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수영장에는 아직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수용 휠체어 배치 미준수, 경사로의 미설치, 협소한 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러한 대응책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영장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수영장을 내려갈 때 이 경사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솔직히 저희도 약자는 아니지만 어떤 거동이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경사로가 있으면 엄청 잘 이용할 것 같아요. 되게 편하게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네요. 꼭
설치가 좀 다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앞선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먼저 다음으로 저는 그 골프에 관한 시설과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호재님이 또 골프를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역시 네. 골프 전문가. 네. 네, 먼저 현재 국내 골프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골프장 이용객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전국 골프장의 내장객은 총 5,058만 명으로 이는 2021년 집계된 이용객인 5,056만 명보다 대략 2만 명 가량 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국내 골프장 내장객은 2년 연속으로 5천만 명을 돌파한 것인데요. 하지만 골프장의 증가와는 다르게 홀당 이용객은 작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4,776명, 그리고 2021년에는 크게 올라서 평균 5,092명을 기록했지만 2022년 5,006명으로 다시 약 86명 감소했다고 합니다. 골프장이 늘어난 데 비해 반해 이용객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제 주변 두 분 혹시 제 주변에는 그 최근에 골프에 관련된 SNS를 좀 올리는 사람들이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두 분도 혹시 이러한 골프장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셨나요? 저는 오히려 좀 제 주변 사람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또 골프 치는 걸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막 스크린 골프 하는 거 이런 걸 많이 올려서 그래도 이제 요즘 골프가 그래도 이제 조금 인기가 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에 한참 코로나가 심했을 때 골프를 좀 많이 시작했던 것 같고 이제 최근에는 조금 그 추세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그 최근에 그 코로나19 상황으로 골프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해가지고 그 많은 유동인구가 유입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가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골프장의 미래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특히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고비용 문제와 고비용 문제 등이 여전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악재가 존재한다는 점은 가벼이 넘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골프 유동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로는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사실 고비용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 골프장의 큰 문제 중 하나로 꼽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국내 골프장이 코로나 호황을 누리는 가운데 비용을 크게 올린 게 컸는데요. 이에 이용자들 사이의 원성이 높아지고 결국 정부가 나서 올해부터 골프장 분류 체계를 개편하는 정책을 통해 비용을 낮추려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효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참 저도 골프장을 보면서 너무 좀 비용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했었습니다. 맞아요. 조금 진입 장벽이 있긴 네, 하더라고요. 비용 때문에 진입 장벽이 좀 높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혹시 다음으로 다들 골프장 하면은 혹시 어떠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골프장 하면 약간 좀 이렇게 탁 트여 있고 약간 평화한 약간 초록빛의 잔디밭 이런 느낌이 좀 생각이 납니다. 저도 맞아요. 골프장 생각하면 항상 좀 탁 트인 그런 이미지가 연상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말씀대로 저도 골프장 하면은 좀 넓게 펼쳐진 잔디밭이 떠오르는데 이렇게 보기에는 좋지만은 이러한 잔디로 인해서 그 골프장 환경과 관련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는 거는 진짜 몰랐습니다. 그 골프장별 농약 사용 실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을 관리하기 위해 농약을 뿌리는 골프장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는 전체 골프장인 540개 가운데 443곳 정도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지만은 2021년에 545곳 중 522곳에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기상이변으로 날씨 예측이 어려워진 데다가 가뭄과 홍수가 증가하여 잔디 관리가 어려워지고 그만큼 농약 사용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 있다고 합니다. 농약 사용 때문에 이렇게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있었는 거는 정말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네. 이런 가운데 위와 같은 현상들을 반영하듯이 국내 골프장 위기는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눈에 띄기 시작하여 지난 1월 제주도 내 32곳의 내장객이 전년 대비 반 이상이 감소하는 등 고비용 서비스 불만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로 말미암은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골프장이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래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처럼 코로나 시대가 저물고 엔데믹에 접어들며 이제 국내 골프장은 예전처럼 독점 장사를 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호황과 상승세 또한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크고 이제 코로나 시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있을 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성장이 아닌 느려도 건강한 성장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또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분은 골프 하면은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골프 하면요. 저는 약간 비싼 스포츠가 아닌가. 저도 비싼 스포츠니까 이제 약간 귀족 스포츠 네, 맞습니다. 이런 느낌이 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골프 하면은 되게 비싸고 좀 약간 귀족 스포츠 약간 이런 네.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저는 아직 골프장의 현실적 이용자는 대중화되었으나 실제 골프 이용 행태는 캐디, 전동 카트 이용 등 거의 사치적인 요소가 아직 제거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비싼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골프 자체가 비싼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캐디나 전동 카트 이용하는 그런 비용들이 더 비싸지게 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는 대중 골프장 이용자의 선택 자유 확대를 예시로 들었는데 일단 현재 대부분 골프장을 이용하게 되면은 캐디나 클럽하우스 등과 같은 서비스는 대부분 반강제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 사용 및 캐디 동반에 대해서 골프장 이용자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이러한 골프장 이용 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진짜 캐디나 이런 걸 반강제적으로 이제 하지 않고 저희가 자율적으로 그냥 걸어 다녀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맞아요. 네. 헬스장에서도 뭐 그냥 이용권이랑 뭐 이제 수건이 같이 포함된다거나 아니면 뭐 회원보이 같이 포함된다거나 네, 이런 자율적이듯이 골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율적이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로 법적 차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그 골프의 대중화라는 목적으로 골프장에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 특혜에 상응하는 관리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 입장 요금 최초 결정 시나 요금 변경 시 조세 인하분이 반영되는지 심의하는 데서 나아가 이러한 조건들이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음으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농약에 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혹시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농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드린 대로 그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농약은 친환경 농약으로 화학적인 방법이 아닌 물리적인 방법 혹은 천적 등을 이용해 병충해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총괄해서 말하는데 이러한 방법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몇몇 골프장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 농약 사용량을 현재 줄이고 있는데 2023년 현재 국내 골프장 중 100% 무농약 골프장은 총 3곳이 있습니다. 제주 에코랜드, 의령 친환경 골프장, 전남 에덴 CC 등이 있는데 이곳들은 인조 잔디를 깔거나 농약이 아닌 제초 작업 등을 통해 잔디를 관리하고 또 미생물 제재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100% 무농약으로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친환경 농약을 쓰고 인조 잔디를 까는 등과 같은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방법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나아가 앞서 말씀드린 두 해결 방안을 경합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 농약 감축 골프장을 선정해 혜택을 주는 등과 같은 방법이 있으면 앞으로 지금 같은 골프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시설들을 개선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런 시설 같은 거는 스포츠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존재해야 하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 이거를 이제 골프장에 적용해 봤을 때 골프장의 어떤 이루어지는 환경이 그런 잔디밭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좀 관리 방법이나 좀 규제 사항 같은 것들이 호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루어지면은 좋겠네요. 네. 네,
네, 맞아요. 기본적인 것들이 잘 갖춰져야 그 스포츠 산업이 좀 잘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각자 좋아하는 스포츠를 선정해서 각각의 이제 스포츠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어떤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스포츠를 함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시설은 무조건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스포츠 시설들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게 스포츠 시설들이 더욱더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스포츠 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스포츠 시설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